아버지에게 갔었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여동생을 따라 나서자 제이씨의 오래된 집에서 아버지 홀로 남게 되었다. 엄마와 함께 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울었다는 말을 여동생에게서 듣지 않았다면 엄마가 없는 동안 내가 제이씨에 가 있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을 것이다. 5년이 넘도록 나는 제이씨에 가지 않고 있었다. 그 사이에 엄마와 아버지는 점점 더 늙어갔다. 형제들이 주말이면 번갈아서 제이씨의 부모 집을 방문해 아버지 이발을 시켜드리거나 장을 봐서 일주일분의 음식을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놓고 돌아오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일에서도 빠졌다. 막내가 메신저 가족 대화방을 열고 이번 주엔 누가 제이씨를 방문하고 다음 주에 누가 내려갔는지 스케줄을 짜는 것을 나는 묵묵히 보고만 있었다. 딸을 잃은 후 내가 딛고 있거나 의지하고 있던 관계들이 무의미해지거나 어떤 관계는 균열이 나고 조각조각 부서졌다. 나는 맨 먼저 늙은 부모에게 연락을 삼갔다. 부모는 가라앉은 내 목소리나 어두운 표정을 대번에 알아본다. 걱정을 끼치기 싫었다. 멀리 가서 오래 지내다 와야 할 일이 생겼다고 둘러댔다. 당분간 제이씨에 내려갈 수 없다고. 가는 곳이 외국이라 시차가 있어 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에 아버지가 울었다는 전원이 얼음장 같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세종지를 떠나온 이후로 아버지는 매번 이런 식으로 나를 곁에 불러들였다. 라고 쓰려니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아버지 쪽에서 나에게 뭐라 한 적은 없으니까 매번 엄마에게 혹은 형제들이 뭔지 탈이나 있는 듯한 아버지 소식을 들으면 나는 형제를 전화를 걸거나 기차를 타는 식으로 아버지에게 가곤 했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가 눈앞에 어른거려 다른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울었다는 말에 문득 사방이 적막해져서 왜 우셔? 내가 묻자 여동생은 몰라 했다. 왜 우느냐고 묻는 나와 몰라라고 대답하는 여동생이 동시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 얹어있는 무거운 마음을 피하지 못해 잠깐 서로 침묵했다. 내 침묵 속엔 엄마가 모시고 올 때 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오지 그랬냐 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는데 여동생이 곧 아버지 혼자 집에 두고 오려니 그제 함께 가자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물가에 아이 두고 온 것 같이 마음이 별로냐니 여동생의 말끝이 흐려졌다. 대문을 나서면서야 아버지에게 함께 가시겠어요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말은 그리하면서 우시더라니까. 아픈 엄마를 여동생 편에 서울로 보내면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라 울었을까. 보다 못한 엄마가 아니 왜 우여. 내가 죽으러 가간디? 나아가지고 금방 올 것인 게 이 치료나 잘하고 계시오. 해서 아버지를 달래는 줄 알았더니 엄마도 울고 있었다고.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져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다. 누가 보면 내가 두 분 생이별 시키는 줄 알았겠어. 여동생이 툭 내뱉었다. 엄마는 내일 병원에 입원을 할 것이다. 제이씨에 가지 않아도 부모에게 전화 거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어도 제이씨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족 대화방을 통해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형제들은 부모에게 생긴 일들을 그곳에서 상의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동생은 엄마를 큰오빠 집에 내려주고 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그런데 언니, 다 그런데 좀 전에 큰오빠 집에서 올케가 그러는데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 무엇이? 내가 아버지가 울었다고 하니까 올케가 아버지도 다 그런다면서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더라. 올케네 어머니도 아파서 병원 가려고 서울에 올 적에 올케네 아버지가 우셨대. 올케네 부친은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들은 다 그런가 봐. 내가 언니한테 괜히 전화했나 봐.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어쩌든 해결을 봐야 하는 성격인 여동생은 아버지들은 다 그런 거라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게 잘 안 돼요. 계속 마음이 쓰이는지. 신경 쓰지 말자면서도 울적한 목소리였다. 아버지가 이 치료를 하셔? 내 질문에 여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동생은 대답을 하지 않은 건 그동안 너무 무심하지 않았느냐는 나를 향한 무언의 책망일 것이다. 막내가 아버지가 치과에 다니기 시작한다는 내용을 대화방에 올린 적이 있다. 시내 치과에 홀로 찾아간 아버지에게 의사가 배우자나 자식 같은 직계가족을 함께 오라고 했었나 보다. 아버지는 동네에 사는 당숙의 아들 이삭이를 대동하고 치과에 갔다고 했다. 40이 넘었지만 마을에서는 가장 젊은 축에 드는 이삭이는 막내와 동갑내기여서 막내가 대학 가느라 제이시를 떠나기 전까지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치과의 치과행을 우리에게는 심지어 엄마에게도 비밀로 하고 싶은 듯 했으나 이삭이가 막내에게 전화함으로써 모두에게 알려졌다. 아버지의 치과 치료를 두고 다른 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견디실 수 있을까 싶은 게 영 내키지 않아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는데도 가만히 있었다. 그게 겨우 한 달 전의 일인데 잊고 있었으니 무심하다는 말을 들은 듯 뭘 하겠는지 불편해진 내 마음을 읽었는지 여동생은 얼른 언니가 그런 것에 신경 쓸 마음이 아니잖아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런 것에 라는 여동생이 남긴 말의 여운이 책상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게 했다. 그렇게 무력감 속에 두어 시간을 앉아있다가 나는 제이시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하고 노트북에 전원을 뽑아 가방에 담고 가족 대화방에 나의 제이시행을 알렸다.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내가 아버지에게 가입했다고 했다. 몇 년 만에 나의 기척에 모두들 놀랐는지 대화방에는 일금 표시만 됐을 뿐 아무도 글을 달지 않았다. 서울역으로 가는 콜택시를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패에 새로 적어넣은 딸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손을 뻗어 딸의 이름을 쓸어보았다. 어렸을 때 쓰던 딸의 스케치북에서 발견해 동으로 본떠서 붙여넣은 청색 도마뱀 문양도. 아버지가 울었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건 아니다.